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조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새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엄청나게 무서운 비가 오다가 지금 조금 이제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히 이거 뭐지? 장마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싶을 정도로 비가 왔는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그친 것 같습니다. 또 올지도 모르죠. 새벽에 또. 저는 다행히 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오늘은 좀 집에 쉬었거든요. 뭐 먹을 거 먹고 좀 쉬었는데, 야, 이거 오늘 나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간 동생은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계속 엉망 상태로 신발도 젖고 막 이렇게 집에 들어왔고, 저도 양말을 신지 않고 그 약간 고무 신발 같은 거, 그런 거 신고 장화를 살까 봐요. 장화를 제가 보통 이제 우리가 레인부츠라고 많이 하시는 그걸 좀 살까 봐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비 올 때 항상 요거 애매한 걸 신고 나오는데, 요거 신고 나오면은 뭐 비 맞아도 뭐 금방 마르고 이런 건 좋은데 좀 미끄러워요, 바닥이. 그러니까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 보도블럭 그 경계석 같은 거, 그런 걸 밟으면 속절없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약간 지금같이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시기가 매년 반복된다면 장화를 좀 사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가뭄으로 상당히 이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던 강릉도 지금 한번 비가 좀 내려서 한숨 돌리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진짜 기후제가 효과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은 뭐 기후제를 놀리기에 앞서서 다행인 부분이에요. 강릉에 계신 주민분들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는 그 초당 순두부 그 욕하는 거 보고 왜 그렇게 하시냐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단수가 되어 있다는 상황에 뭐 병원이나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그런 시설들도 예외가 없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예외는 두겠지만, 정말 심각하게 물이 부족해지면 병원에서 써야 하는 물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뭐 응급수술이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좀 내려서 일단 일시적인 해갈은 조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 위험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뭄이 사실 뭐 비 하루 온다고 다 끝나고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대책 마련은 좀 시급하다. 그냥 뭐 한번 비 오고 이런 메타로 그냥 쭉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비 오기만 기다리기에는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고, 겨울 되면 비가 더 안 오죠. 그렇게 되면 건조함과 함께 물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겨울을 나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참 생각해보면은 이게 엄청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의 난방시설들 다 뭘로 합니까? 보일러잖아요. 보일러에 뭐 들어갑니까? 물이거든요. 물이 부족해진다라는 얘기는 지금이야 뭐 난방이 필요가 없죠. 더운데 아직도. 이제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이 뭐 이제 수돗물만큼의 뭐 그런 물인지 정확히 제가 시스템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일러 관도
안에 뭐가 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수가 된 물을 사용합니다. 그 말인즉슨 수돗물과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같을 거라는 거죠. 그 물조차 쓰기 어렵게 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비가 앞으로 계속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수위도 많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우제에 기대지 마시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가지고 대처를 좀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강릉 분들 뭐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또 아는 분도 있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현대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고 이거는 진짜 좀 너무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강릉시에서는 그 여직원들에게 이제 맘카페에 가서 뭐 시청의 어떤 시정에 대한 옹호글을 써라 막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기사가 또 났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맘카페라는 곳이 여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정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걸 신경 쓰고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여론이 나에 대해서 악화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사회적인 위치가 좀 있는 분들이 그 커뮤니티 가가지고 여론전을 하면서 야, 이렇게 막 나에 대한 칭찬 좀 써, 옹호 좀 해. 그거는 아무리 인터넷 여론이 많은 걸 주도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여론 얘기를 좀 이렇게 돌려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금처럼 이제 막 직원들 시켜가지고 하는 건 진짜 뭐 정말 짜치는 일이고 그 물밑 단계부터 세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또 얼마 전에 이제 총격사고로 사망한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 뭐 3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거의 뭐 선거 전이나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꽤나 주도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보니까 저보다도 어리더라고요. 네. 그의 유언은 총격사고로 총기 단사로 사망한 그 사람이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갱단들의 총격전도 포함이니? 라고 물어본 게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직후에 총을 맞았고 그대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총격범도 잡혔죠. 총격범은 그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던 인물이 이제 뭐 어떤 이유인지 좀 더 조사해봐야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조금 의아해졌습니다. 반대파, 굳이 말하면 반대파라고 할 만한 쪽의 인사가 총격을 한 것이 아니라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본인과 가까운 진영에 있는 사람이 총격을 한 거라서 다들 상당히 혼란에 빠지고 있죠. 그 총격을 한 사람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어조가 센 다른 누군가, 뭐 27살의 누군가를 되게 지지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 뭐라 그러죠? 뭐 유튜버겠죠, 뭐. 그런 뭐 논객?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어떤 특정 사람들의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중들에게 퍼져나가는 거까지는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이 편리한
매체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 혹은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계속 치우쳐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인터넷은 다양성이 보장되고 자기 발언권이 보장되고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라는 게 인터넷 초창기에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밀리지 않기 위해서 모이고 서로를 헐뜯고 해서 정말 거대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고 그들끼리 약간 인터넷 커뮤니티 고지전을 펼치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 온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다양한 피해자들도 나오고 서로의 어떤 무언가들을 파헤쳐서 이제 비판이라기보다는 공격을 하게 되고 저는 좀 점점 회의론자가 되어 갑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과연 사람들에게 좋은 일인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술이 맞는가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연달아 보자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AI도 어쨌든 학습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죠. 뭐 AI가 책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책이라고 해도 이제 프린트된 활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백업되어 있는 원고라든가 아니면은 논문, 뭐 이북 같은 거를 학습을 하겠죠. 근데 그 학습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도 AI가 우리가 쓰고 있는 글들도 학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저열하고 저질스러운 수많은 글들도 착실하게 학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현재 또 제기되고 있는 설이 뭐냐면 죽은 인터넷 이론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들은 이미 오염되었고 이미 쓰고 있는 글 대부분은 AI가 쓰고 있는 것이다. 한 80% 이상 AI가 이 글들을 작성하고 있다. 라는 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넓은 의미에서 이거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I가 글을 다 쓰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터넷 세상 속에 있는 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학습한 사람의 댓글까지도 거기에 일부 포함시킨다면 80%는 상회한다고 봅니다. 그런 거잖아요. AI는 무작위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걸 조합하고 학습해서 답을 찾는다 라는 개념인데 그 방식이 사실은 인간과 같은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닮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글 쫙 보고 그런갑다 이게 나쁜 놈이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들은 어찌 보면 AI보다 훨씬 더 편향되고 훨씬 더 조잡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죽은 인터넷 이론은 실제로 사실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일단 오늘 노래를 좀 여러 개 준비했어요. 이제 플레이 하다가 중간에 끊기거나 하는 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여러 개 준비했는데 하나 틀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플렉시의 한 번도 이별하지 않은 것처럼 듣고 돌아오실게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사라지는 거라 생각했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한 번도 이별하지 않은 것처럼 네가 나의 모든 처음처럼 설렌 얼굴로 항상 널 보며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너의 처음이 아닌데 뭐가 널 이렇게 만드는지 맴돌기만 하는 내가 답답해도 널 위해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이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네가 나의 모든 처음처럼 설렌 얼굴로 항상 널 보며 함께 있고 네, 한 번도 이별하지 않은 것처럼 듣고 오셨고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 코로나 걸리신 분 있습니까? 저는 간혹가다 보게 되거든요. 간혹가다 심상치 않은데 몸이 좀 약간 요새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한번 봐봐 뭐 문제 있는지. 그러면 여지없이 한 이틀 후에 코로나에 걸려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몸살인 것 같아 그러니 그냥 쉬죠. 근데 이제 확진까지 받는 사람들도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는 건가라는 이제 걱정들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이제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이게 지금 10주째 증가하고 있대요. 지금 10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몰랐고, 이상하게 최근에 주변에서 걸리는 놈들이 좀 많더라. 그냥 이제 저 같은 사람 같은 사실 사회 활동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가서 많은 사람 만나고 지하철 많이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만나는 사람만 조금 만나고 작업실에 있고 이런 사람이라서 표본이 되게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은 표본 안에서도 걸리는 사람이 상당하게 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아직 여름도 다 안 끝난 이 상황에 어찌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나, 이 코로나들이 돌아오나 그런 걱정이 좀 빠져 있습니다. 우리 다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그지 같은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안 그래도 요즘 자영업자분들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경기가 돌아올 줄 모르고 회복할 줄 모르고 계속 그런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유행이 번지면 또 어찌 될 것인가. 또 격리하고 거리두기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는 우리 경제가 못 버틴다 라는 말도 나올 법합니다. 지금도 과거의 이제 방역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별 병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경제를 완전 마비시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별 병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했고, 높은 전염성과 더불어 실제로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정확히 연구가 더 돼야겠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의 어떤 퓨어한 상태로 걸린 코로나는 훨씬 더 증상이 세다. 훨씬 더 치명률이 높다. 라고 일단 기본적인 기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대처들을 했던 것이 무의미하진 않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경기가 폭삭 내려앉은 거는 또 일정 부분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떤 동선들을 파악해가지고 공개하고 했던 거는 어쩌면 너무 공포감을 조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미지인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지금은 뭐 국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한 번씩 걸려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덜 미지의 질병이잖아요. 그에 맞는 좀 대응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면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훨씬 더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고 유행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슬픈 얘기지만 이런 전염병 같은 감염병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잘 걸립니다. 일단 대중교통에서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그 외적으로도 뭐 어디 막 자리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엄청 고급 식당에서 걸리겠어요? 아니면은 바글바글 막 모여가지고 먹는 데서 걸리겠어요? 그리고 자차로 다니고 되게 길거리에서 사람 만날 일이 없는 사람보다 저처럼 버스 타고 걷고 또 뭐 타고 걷고 이런 사람이 훨씬 잘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뭐 평등하니까 우리 어떤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하지만 어쨌든 옛날 같은 진짜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완전 이제 그 대혼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대혼란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야 당연히 않겠으나 이미 많은 경험이 쌓였고 그에 준하는 어떤 상황까지 가도 아니 뭐 진짜 사실 앞일은 알 수 없어요. 대변이가 한번 일어나서 뭐 새로운 뭐 코로나 25 같은 게 나온다든가 그런 거를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노래 하나 살짝 듣고 올게요. 까꾸의 지금을 놓치면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Yeah, Mr. Bond Track. 머릿속에서 그렸던 꿈 그게 뭐가 됐던 시도를 했지 시간과 경험은 계속 나를 바꿔나갔고 지금의 나는 제쳐 어제의 나로 지금의 꿈을 이루겠어 당장은 말도 안 되는 현실 그래서 더욱 절실해 I never give up until I die 재능 있는 사람들은 세고 세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들이 아니야 내 속에 나만의 방식만 존재할 뿐 외롭게 싸워가도 이 꿈을 깨고 싶지 않아 행복해 이 순간만큼은 행복의 친구는 고통인 듯해 보여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 이걸 듣고 있는 너와 나 사이는 멀어도 우린 똑같은 dream chaser run for the goal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길 나도 응원해 꿈을 쫓고 있는 너의 그 패기 난 지금을 놓치면 후회를 할 것 같아서 Let's move, we can fly and touch the sky 난 지금을 놓치면 죽은 듯 살 것 같아서 Let's move, we can fly and touch the sky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었지. 내 발목을 잡은 돈 인지도와 뚫기 힘든 보이지 않는 벽 하나 결국 나 하기 나름 소리에 파묻혀 또 노력했어. 내 딴엔 최선을 다다 했어. 가사와 곡을 뱉었어. 인기척도 못 느끼며 집중해 이런 시간과 삶을 언제 다시 살아보나 싶어. Don't be afraid 잠깐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안 살아. 누구 눈치는 안 보면 누가 뭐래도 난 꿈을 이룰 거야. 계속 세상이 변해도 Think about it. 기회는 많지 않은데 따분해하며 가슴에 부실을까. 남은 게면 다음이란 건 너에게 없어. 진심으로 하는 내 숙맥이야. 지금을 헛보내지 말았으면 해가 뜨는 걸 보고자야 마음이 편해날까 봐. 안경엔 이미 허물어진지 오래 이렇게 살아가. 살아남고 싶어 꾀기로 질지 몰라 전에로 못 돌아올 것 같았어. Let's fly away. 지금을 놓치면 후회를 할 것 같아서 Let's move, we can fly and touch the sky. 난 지금을 놓치면 죽은 듯 살 것 같아서 Let's move, we can fly and touch the sky. 간절한 희망과 자신감뿐이야. 커질수록 멀게 느껴지는 게 꿈이야. 혼자라서 외롭다고 느끼지 마. 우린 실패하지 않을 거야 포기 마. We gonna fly away, we gonna fly away. 기나긴 여정이 될 거라고 마음 먹었네. 내 꿈이 저 하늘을 닿을 때, 내 꿈이 저 하늘을 닿을 때까지 나는 달릴래. 지금을 놓치면 후회를 할 것 같아서 Let's move, we can fly and touch the sky. 난 지금을 놓치면 죽은 듯 살 것 같아서 Let's move, we can fly and touch the sky. One more time now. 간절한 희망과 자신감뿐이야. 커질수록 멀게 느껴지는 게 꿈이야. 혼자라서 외롭다고 느끼지 마. 우린 실패하지 않을 거야 포기 마. We gonna fly away, we gonna fly away. 기나긴 여정이 될 거라고 마음 먹었네. 내 꿈이 저 하늘을 닿을 때, 내 꿈이 저 하늘을 닿을 때까지 나는 달릴래. Yeah, we can fly high. 놓치지 않을래. 네, 지금을 놓치면 듣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도 거의 매주 기사가 빠지는 날이 없는 음주운전 소식입니다. 만취운전 30대 여성 성수대교에서 택시 2대와 충돌 7명 병원 이송. 만취 상태에서 진짜 아찔한 게 이 한강 다리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진짜 강하게 밟고 들이받으면 몇몇 대교들은 뚫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취했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사고를 냈을까? 지금 정확한 경위는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애초에 바깥쪽으로 빠진 것도 아니고 중침이네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으면 이분의 어떤 미래는 30대 여성이면 제 또래겠죠. 이분의 미래는 상당히 어두워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친 사람이 7명에 과실 비율은 거의 본인이 뒤집었을 거고, 택시 관련 보험 해주는 회사에서 아마 모든 등골까지 뽑아내겠죠. 근데 본인도 다쳤을 거고,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자가 본인도 다치거나 사망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좀 가혹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되게 반사회적인 게 많이 떠오르는데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유산이 있다면 그걸 몰수한다든가, 일단 제가 생각한 최대한 반사회적이지 않은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전세보증금, 그리고 차는 지금
다 엉망됐으니까 그 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 감 나가는 것들 다 경매에 붙이고 몰수해서 피해자들, 음주운전 피해자들에게 이제 그분들의 치료나 어떤 재산상의 보상을 위해서 넣는 게 어떨까.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망했다면, 그리고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제 일을 시켜야죠. 근데 뭐 일을 그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고 얼마나 벌어서 낼 수 있고 모르겠으나 정말 그 한 목숨 먹고 자는 거 간신히 유지할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피해자들이 갈 수 있게 그 정도는 해야 진짜 이미 억울하지만 그 이후까지 억울하지도 않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 그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 그럼 바로 몰수.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나의 형태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되게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우리 사회가 사용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뭐랄까 정의로운 사회는 모르겠고 그나마도 좀 덜 억울한 사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밤에 안정적으로 귀가하다가 갑자기 중앙선 넘어온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사람들은 뭔 죄입니까? 그냥 살살 운전해서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날라와가지고 때려박아. 다쳤어. 차 폐차해야 돼. 몸도 한동안 못 움직여.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매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가해자에게 좀 가혹하게 대하는 방식의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소식이 하나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그 혐의 때문에 이제 드라마에서 하차한 오승윤이라는 배우가 있었나 봐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때문에 윤지온이라는 배우가 그 자리에 그 드라마 그 역할에 이제 땜빵으로 들어갔는데 얘도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하차했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그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 드라마였으면 상당히 또 재밌는 상황이었겠죠. 음주운전으로 배우가 하차했는데 바뀐 배우가 그 드라마 찍다가 하차했으면 문제 되겠죠. 그건 아니고 그건 몇 년 전이고 근데 얘도 최근 작품 하다가 음주운전 때문에 하차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음주운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말한 드라마가 상당히 잘된 드라마거든요. 본인이 땜빵으로 들어간 드라마, 다른 배우의 음주운전 때문에 땜빵으로 들어간 드라마가 잘된 드라마고 그 때문에 이름을 많이 알렸어요. 그러면 그리고 본인이 음주운전자 땜빵으로 들어간 것도 알 거고 배우는 게 없나? 이거 진짜 한 사람의 커리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구나. 그냥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내 인생 그냥 끝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인생 끝난 한 사람의 대신으로 내가 들어와 있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 없이 본인도 얼마 후 음주운전 하다가 걸려가지고 하차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람도 원래 음주운전을 할 성격인 사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뭐 상황이 변하면 그렇게 되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을 가르치는 학원은 없잖아요. 운전을 가르치지만 이러이런 상황에서는 너 그냥 음주운전 해라. 뭐
맥주 한 2잔 먹고 크게 뭐 문제 없으면 집까지 뭐 얼마 안 되니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는 사람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이 배우분도 제가 보기엔 저보다 어릴 건데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충분히 여러 매체를 통해 접했을 나이대인데도 합니다. 옛날에야 뭐 사실 드라마에서도 나왔어요. 술 한잔하고 뭐 음주운전해서 가고 뭐 그리고 그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명절에 음주운전 걸려도 뭐 저희 차례 지내다가 아니면 뭐 차례 지내다가 그냥 그 음복으로 한잔 했습니다. 이러면 그럼 다시 그러지 마시고 조심해서 가세요. 이렇게 좀 봐주고 이랬던 분위기들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시절의 어린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됐죠. 그래서 그런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 안 되는 시대인데 이렇게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 살짝 가져보고요. 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정우월의 그대의 봄은 어땠나요?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툭툭 떨어지는 빗소리에 우리의 봄이 다시 올 건가 봐. 비에 젖은 나무들도 봄이라고 느끼는데 그대의 봄은 혹시 어떤가요? 아련히 피어나는 저 꽃을 따라서 이 길 위에 나 외로이 기다릴 텐데 사랑했던 그대와 사랑했던 그때가 이 봄 위에 나란히 걸어주기. 걸었었던 이 길 위에서 몰래 놀래키던 너의 장난이 그리워지려고 했다며 다시 또 다가오는데 그대의 봄은 혹시 어떤가요? 아련히 피어나는 저 꽃을 따라서 이 길 위에 나 외로이 기다릴 텐데 사랑했던 그대와 사랑했던 그때가 이 봄 위에 나란히 걸어주기. 조용히 주저앉은 내 맘 한가운데 함께 듣던 노래 잊는다는 게 아련히 들려오는 네 웃음소리에 귓가에 맺힌 바람도 고개 들 텐데 사랑했던 그대와 사랑했던 그때가 이 봄 위에 여전히 피어나기.
네. 오늘 좀 노래 많이 틀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 목소리가 녹음도 안 되고 있고요. 방송은 잘 나가고 있는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체킹 아까 했을 때는 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뭐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소식 전달해 드려볼게요. 해병대 6여단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머리에 공포탄을 맞았다고 해요. 수송병, 운전병이겠죠. 수송대 A병장이 운전석에 오르던 중에 오발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차 문 닫다가 이제 운전석 거치대에 있던 총기가 격발돼서 머리를 맞았다라고 이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막 스쳐갑니다. 사실은 제가 운전병들이 총기를 어떻게 거치하고 관리하는지 운전할 때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저는 선탑자로 뭐 타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근데 글쎄요. 훈련 중이었으니까 일단 공포탄이 배급이 됐겠죠. 그거를 탄알집이라고 하는 탄알집을 넣어놨을 거고. 근데 보통 이거 조금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군필인 분 계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시에 장전 상태로 두나요? 굳이? 그리고 물론 훈련 중이니까 야 항상 장전해놔 할 수 있어요. 평시에 조정간을 안전으로 안 두나요? 차를 탔다라는 거는 내가 운행을 하려고 탄 거겠죠? 그 상태에서 뭐 총을 들고 있다가 거기 딱 얹어놓고 문 닫았든 아니면 총을 맨 채로 타서 문 닫았든 뭐 팍 박았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문 닫는 어떤 충격이 총에 가해진다고 격발이 되나요? 탄 실샘을 하거나 이런 거를 다 해보셨을 겁니다. 얇은, 뾰족한 무언가가 탄의 뒷면을 땅 때리면 격발이 된다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외부 충격으로 격발되는 경우가 잘은 없어요. 뭐 이제 장전되어 있는 총기를 떨궜다. 그래도 격발되는 경우는 또 흔치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혼자만의 어떤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는 1번 공포탄이 하자가 있었다. 뭐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뭐 제가 포탄 사고가 있어가지고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공포탄이 결국에는 안에 가스만 차 있고 그 앞부분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어서 땅 때리면 가스가 터지면서 이제 앞으로 약간의 불꽃과 함께 소리가 꽉 나는 그런 탄이에요. 결국에 이제 앞에 사람을 실제로 해할 수 있는 납으로 된 탄은 없고 그래도 앞으로 이제 불꽃은 빵 튑니다.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격발됐다. 라는 거 하나. 아니면 실수가 아니었다. 이거 배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타다가 격발되는 장면이 나온 것도 지금 아니잖아요. 네. 병장이란 말이에요. 기관병으로서 그래도 앵간히 오랜 시간을 한 사람인데 1년 이상을 최소한
복무하는 친구인데 차 탈 때 보통 그러니까 총구를 사람 쪽으로 안 둔다라는 거를 그렇게 무시했을까? 그리고 타고 내릴 때 뭐 어떤 자세로 어떻게 타는지 뭐 그것도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우연히 격발됐고 그게 우연히 머리를 맞았다.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 회의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군의 어떤 사건 사고 발생 시 조사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회의감도 함께 있는 거고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조금. 과연 진짜 그런 사고로 인한 격발이 맞을까? 뭐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많은데 일단은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본인 총기에 있던 탄으로 본인이 맞은 건 맞겠죠. 그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는 이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네,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탄을 그래 훈련 중에 탄을 넣어놓을 순 있어. 근데 장전 보통 안 해놓거든요. 장전해놓고 조정관도 단발 혹은 연발을 바꿔놓고 그러다가 타다가 충격을 툭 쳤는데 문 닫을 때 뭐 그렇게 막 꽝 안 닫잖아요. 닫으면서 툭 했는데 빵. 글쎄요. 그 공포탄을 근거리에서 맞으면 피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다녀오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포탄이어도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쏘지 마라 라는 건 충분히 배웁니다. 근데 이게 뭐 큰 화상을 입었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 라면 아유 조심 좀 하지라고 했을 건데 사망사고가 됐어요. 사망이면 거의 머리에 대고 쐈다는 얘기거든요. 매우 지근 거리에서 쐈다. 최소한 한 1-20cm 이내에서 쐈다. 정확히 특정 위치를 조준해서. 그 정도가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확실하게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식도 해보고 현장. 근데 지금 어떻게 이미 치웠을지 몰라. 왜냐면 납득이 안 되는 구석들이 좀 있거든요. 그 발표된 내용만으로 봤을 때에는. 그죠. 공포탄 입고 쏴가지고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고, 심지어 그 과학화전투 훈련 같은 거 할 때 그 레이저 장비가 공포탄 격발되는 충격으로 반짝하면서 이게 작동하기 때문에 공포탄을 다수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훈련 중에 소모해도 되는 거라서 막 시원하게 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대항군이라고 하죠. 그 역할 하시는 분들이 근처까지 침투하면 정말 지근 거리에서 쏘기도 해요. 막 1m 이내의 거리에서도 서로 격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하지만 놀라니까 일단 땡겨버리는 거야. 따라락 땡겨요. 근데 1m 이내 한 50cm 안팎 정도에서 땡겨도 큰 부상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이거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주변에 누가 있으면 혼나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야. 어떻게 공포탄으로 사망사고가 생길 수 있지라는 거. 이거는 이제 부디 군의 철저한 수사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아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가.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은 또 이것도 흔한 얘기입니다. 경남에서 중학생이 여교사를 밀쳐가지고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밀치면서 아마 넘어져서 요추골절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3학년 학생인데 중학생이에요. 1학년 교실에 와가지고 뭘 하고 있었나 봐요. 왜 3학년이 왜 와서 이러고 있냐 했더니 좀 개겼나 보죠. 그래서 뭐라 하다가 확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정도 많잖아요. 뭐 게임하는 거 뭐라 했다가 또 두드려 맞고 뭐만 하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중학교 교사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는 그래도 애들한테 뭐 그런 건 안 당하지? 이걸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는 외모로 봤을 때 성인 남자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모입니다. 상당히 험하게 생겼어요. 물론 그 속은 되게 여린 친구라는 걸 저는 한 20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딱 처음 봤을 때 위압감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안부를 물었어요. 애들이 막 좀 너한테 개기거나 하지 않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가 키웠습니다. 사회가 이런 학생들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분위기를 키웠어요. 그 중학생들 그들의 어떤 분노 조절 능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거 인정합니다. 순간 욱 해가지고 돌발 행동 저지르고 물론 중학생도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뇌가 좀 맛이 간 애들은 그래요. 그 뇌가 맛이 간 건 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만들어져 온 것이고요. 그런 애들은 이게 그렇게까지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인데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사회가 그런 애들을 키웠고 그런 애들을 제재할 방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얘가 언제 욱해서 두드려 맞을까를 고민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전 실제로 제 지인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 돌아가면 선생님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뭐 얼굴이나 막 여기저기 그냥 주먹으로 막 때려요. 그래서 온 얼굴에 막 멍이 들어요. 근데 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전학시키는 거? 그게 기껏해야 해요.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학생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좋아요. 근데 이미 얘는 싹수가 좀 망가졌다.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걸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정확히 강구해서 강하게 작동시켜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어차피 인구도 없는데 인구에서 이렇게 망가진 애들이 많이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마지막에 또 오랜만에 제 노래 한번 틀겠습니다. Everywhere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득 스쳐가는 거리에서 본 듯 흐려지는 골목길에도 네가 있어 매일 네가 있어 매일 문틈 두드리는 바람 소리에서 저문 듯 붉어지는 노래도 네가 있어 매일
네가 있어 우린 아무것도 없지만 또 무엇도 필요 없지 빈 감정들의 완성이며 끝을 모르게 삐뚤어진 듯 길을 잃은 채 비틀이는 서로에게 나타난 내비게이션 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가만히 네 옆에 있어 출처가 두려워서 그은 하나에서 그런데 알잖아 난 선을 넘어가는 너 삶은 가끔 매우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걸 때문에 밤이 건날지고 You're my everywhere, everywhere 항상 내 옆에 네가 있는 것 같아 baby 함께 있던 침대에 You're my everywhere, everywhere 항상 내 옆에 붙어있던 너의 향기까지 내 온몸에 baby feel it everywhere 겨울은 곧 지나가고 이제 봄사랑 곳곳 말고 그거 대신 날 표현한 나로 하기로 해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코웃음을 치며 아니라고 말해도 달라지는 게 아니야 너는 아름다워 웃을 땐 더 알잖아 내 시야가 날카로운 거 그 증거로 너는 자꾸만 내 마음에 다가왔어 아니 내 마음뿐 아니라 You're my everywhere, everywhere 항상 내 옆에 네가 있는 것 같아 baby 함께 있던 침대에 You're my everywhere, everywhere 항상 내 옆에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아요 성남을 대표하는 맨발 황토길과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하세요. 힐링도시 성남 홍혜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사도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